안녕하세요. 신나는 듯 신디입니다. 오늘은 2급 구강외과 파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이제 구강외과 부분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출제 범위예요. 그래서 이미 3급을 시험 보시고 나서 2급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랑 같이 3급에 있는 구강외과 파트를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3급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2급과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급에 나오는 골륜기 절제술은 치조골 성형술과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시고 구강외 열상봉합술은 구강내 열상봉합술, 그다음에 치근낭 적출술, 치근단 절제술, 그리고 그 2급 내에서도 수술용 스프린트와 상고정 장치술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3개의 고정술 이렇게 세트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제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일 먼저 골륜기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러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하악 설측 또는 상악 협측 그리고 구개골 융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개골은 팔라탈 입천장 부분에 그 융기고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암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입에 혹이 났어요 라고 많이 검색을 하시죠. 그래서 골륜기 절제술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그 교합력이 세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양쪽에 있는 거를 모두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그러니까 1회만 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1구강당이라는 거, 뭐 한 개당이 아니고 1구강당 제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제거를 할 때 벌을 사용했으면 버다, 그리고 잇몸을 절제해서 꼬매기 때문에 실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강외과 파트에서는 보통 버는 인정이 되고 실크가 인정이 잘 안 되는데 그 골륜기 절제술은 두 개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나가 유일하게 인정이 되는 게 이 골륜기 절제술이에요. 그래서 골륜기를 제거를 하고 드레싱을 하거나 실밥을 제거했을 때는 수술후 처치 가로 산정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입천장에 있는 융기를 절제를 하고 나서는 이제 지혈의 목적으로 상고정 장치술, 입천장을 덮는 장치를 별도로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각각 100%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상고정 장치술 들고 왔어요. 상고정 장치술은 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로 상하게 시행을 하고요. 이런 옴니백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와이어를 대가지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골륜기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골륜기 절제술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제거해도 1구강당만 산정할 수 있다는 거. 치조골 성형술은 그다음에 치아를 이제 발치를 하고 동시에 제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치조골 성형술만 단독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치당으로 산정한다는 거. 일단 산정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골륜기 절제술 같은 게 정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치조골 성형술은 이를 뽑고 난 그 자리, 치조정이거든요. 근데 골륜기 절제술은 치조골이 아니고 외골종이에요. 기저골에 발생하는 외골종이라는 거. 그래서 이 외골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 행위는 골륜기 절제술이다 라고 떠올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외골종이라는 말 때문에 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명은 이게 두 개 다 두 진료 다 고정 상병명이라고 해서 딱 특정 상병명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상병명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조골 성형술에서는 이 상병명이 참 세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병명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버가 인정이 되는데 골륜기 절제술은 버나, 치조골 성형술은 버가입니다. 그래서 버나를 유일하게 그 치과보험 청구사에서 물론 다른 것도 인정이 되지만 시험에서 출제되는 거는 골륜기 절제술 하나니까 꼭 외워주세요. 그다음에 실크랑 후처치는 두 개 다 같습니다. 한 장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볼 것은 구강외 열상봉합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강외 열상봉합술은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구강내 열상봉합술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부위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부위에 따라서 구강외냐, 구강내냐 구분이 돼요. 그래서 구강내냐, 외는
구강 외, 입술은 얼굴 밖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입술이랑 이응, 앞면 이런 얼굴 부분이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시면 구강 외는 1.5cm가 기준이에요. 근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구강 내 열상 봉합술 같은 경우는 2.5cm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은 이제 구강 내는 입 속이잖아요. 입 안, 치은, 그다음에 뭐 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상 입을 정말 얼굴을 들이밀고 보지 않는 이상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입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굴이다 보니까 흉터가 나면은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1.5cm다.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기준을 섞어서 출제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다발성 열상의 경우 여기저기 다 찢어졌을 경우에는 합해서 길이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실 때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 그리고 센티미터 1.5냐 2.5냐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하실 거는 치근낭 적출술입니다. 치근낭 적출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아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치아 뿌리 끝에 물혹이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주변과 구분될 만큼 동그라미 경계가 아주 뚜렷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일 경우에는요 두 가지죠. 그냥 100% 청구를 하시면 돼요. 한 개면 100%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도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하고 이곳저곳에서 발생한 경우예요. 그 경우에서는 동일 절개선안 똑같이 10번대에 있는 여기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제1 수술 부위, 큰 부위가 100%, 이 수술은 50%이지만 서로 다른 절개선 같은 경우는 50번대, 그다음에 30번대다 하면은 각각 100%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까요? IND 같은 경우는 그 다발성일 경우에는 주된 부위 100%, 그다음에 부수적인 거는 50% 해가지고 최대 200%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치근낭 적출술은 서로 다른 절개선 하일 경우에는 다 각각 100%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ND 기준이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IND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치근낭 적출술은 치근낭이 위치해 있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이고 그다음에 제거가 됐는지도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수수료 처치 나입니다. 대수수료 처치인데요. 치근낭 적출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정 기준이 4개예요. 2분의 7, 1치관 크기 이상, 1치관, 2치관, 3치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바로 이 치관 크기 이상부터는 수수료 처치 나로 산정을 해주시고 나까지 1치관까지는 수수료 처치 원래대로 가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수수료 처치 나가 인정이 되는 거는 치근낭 적출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2치관 크기 이상, 좀 사이즈가 큰 치근낭 적출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처치 나로 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낭을 제거할 때 사용한 번은 따로 별도 산정 가능하고요. 실크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 산정이에요. 이 진료와 이 진료를 같이 했을 때. 그래서 그 치근단 절제술, 뿌리 끝을 잘라내는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낭 적출술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다. 왜냐하면 발치나 치근단 절제술 모두 외과잖아요. 그래서 외과 파트와 외과 파트 동일한 파트이기 때문에 100대 50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은 아무래도 치아 뿌리 끝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1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앞니에서 보통 많이 시행을 하죠. 전치와 구치 모두 다 있긴 하지만 앞니에서 많이 시행을 한다는 거. 치근낭 적출술은 단발성이면 100%, 그다음에 다발성 같은 경우는 동일 절개선 같은 경우는 100대 주된 건 100, 그리고 부수적인 건 50%로 산정을 하지만 서로 다른 절개선 같은 경우는 다 100%씩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차이점이 이 바로 수수료 처치다. 아까 뭐였죠? 2치관 크기 이상.
이상일 때는 그 수술 처치 날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엑스레이 파트에서 CT 산정 기준에서 보시면은 치근낭 적출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CT 산정 기준은 또 3치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치근낭 적출술에서 수술 후 처치, 대수술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거는 2치관이고 CT는 3치관이다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 산정 쉽죠? 외과는 100대 50이다. 그리고 이제 가끔 지문에서 이거는 나오는 건데요. 이제 치근단이나 치근낭 적출술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로 만약에 그 골 이식을 시행을 했다 이제 하면은 3cc다. 요 기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cc 2.5g 범위 이내에서 얘는 재료대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3cc 2.5g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부를 할 게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신성 종양, 그다음에 의치 자극. 이것만 나오면 아,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구강 내 종양 적출술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유두종, 악성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이 유두종입니다. 파필러라고 표현하는데 그 혀가 있으면 뭐 잘못 씹거나 해서 혀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하게 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레이저로 제거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종양이잖아요. 그래서 양성 같은 경우는 치아종 이런 걸 제거를 했을 때 산정을 하고 유두종 같은 경우는 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구강 내 종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하실 때는 어디 부위냐, 원인이 뭐냐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수술용 스프린트입니다. 수술용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상악, 하악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옴니백 형태로 많이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얘랑 뒤에 이제 비교를 할 게 바로 이 상고정 장치술이에요. 아까도 배웠지만 상고정 장치술 같은 경우는 정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두 개 다 지혈 그리고 압박의 목적입니다. 근데 상고정 장치술은 상이 들어가잖아요. 상악만 시행한다는 거. 수술용 스프린트는 상악 다 된다는 거.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것만 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공료나 뭐 재료대나 이런 거는 따로 산정하실 수 없고 그다음에 본 뜨는 날 하는 게 아니고 장착 시 산정을 한다는 거. 우리가 보험 임플란트도 장착하는 날에 마지막 3단계를 청구를 하잖아요. 치과보험 청구는 모두 장착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부할 게 악간 고정술입니다. 얘는 1구강당이에요. 근데 정의를 보시면은 연관하시기가 쉬운데요. 상하악간 교합이 된 상태에서 상하악을 묶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악이 이렇게 있고 하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을 묶는 거예요. 입을 못 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상하악과 하악이. 그래서 1구강당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간 고정술 같은 경우는 1악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악당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악, 하악 별도로 묶는 거예요. 상악, 하악 이렇게. 그리고 고정장치의 제거는 앞선 치간 고정술, 악강 고정술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한 와이어나 아치바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했을 경우 산정을 하고요. 가끔 나오는 게 그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는 거의 그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장치 제거의 후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는 거, 수술 후 처치가 아니고 진찰료만 산정한다는 거, 이게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잠강 고정술은 치주 파트예요. 그래서 원인이 치주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아탈구 때문에 묶어주는 거예요. 3치 이하, 4치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슈퍼본드라고 하는 하얀색 본드로 그 치아를 묶어줄 때 사용을 하는 게 잠강 고정술입니다. 악강 고정술은 아까 상악과 하악을 아예 다 못 벌리게 묶는 거라고 했고 치간 고정술은 상악, 하악 별도로 묶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악강 고정술, 치간 고정술 같은 경우는 파트가 외과 파트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 골절이라던가 수술 뭐 이런 원인으로 시행을 하고 세 개 다 장치 제거는 고정 장치 제거입니다. 제거술 같은 경우는 후처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요 3개 파트 같은 경우는 정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위가 악간고정술이냐, 뭐 장간고정술이냐. 그래서 악간은 상악하악 다 묶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치간은 치아끼리 다 묶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급 파트에 나오는 외과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정의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상고정장치술, 치간고정술, 장간고정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고정장치술은 상악만 시행을 한다. 그리고 수술용 스프린트는 나오는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고 상 외우기 쉽게 생겼죠. 그래서 상악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산정 기준에서는요. 그 버다 그리고 대수술후 처치 이거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토러스 제거를 할 때 산정이 가능했다. 그리고 대수술후 처치는 시스트 제거. 근데 이치관 크기 이상일 때 대수술 후 처치를 산정을 한다. 요거가 아주 꼭 기억해 주세요. 2급 파트에서는. 그리고 구강 내 열상봉합술, 구강 내 그리고 구강 외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구강 내는 입안이기 때문에 2.5cm 잘 모르니까. 근데 구강 외는 외, 입술 1.5cm다. 요 기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동시시행입니다. 치근단 절제술, 치근낭 적출술은 100대 50이다. 같은 외과 파트니까 100대 50이고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2급 파트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